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제가 아침에 오늘 영상을 찍는데 새벽에 산책을 나갔어요. 근데 상당히 선선하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미국의 빅테크 톱7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점검해 보자, 이제 그런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금년에 미국 시장이 S&P 500 기준으로 한 17% 정도 올랐고, 그것을 주도한 것이 빅테크 5종목 플러스 엔비디아, 테슬라인데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7월 말에 S&P 500이 4,600을 잠깐 돌파할 때 좀 너무 단기적으로 올랐다. 왜냐면 그 당시에 퍼가 20배가 넘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기간 조정, 그러니까 뭐 큰 하락은 아니고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면 조정을 또 받고 쉬었다가 가는데, 그런 조정을 예상을 했는데 뭐 그 정도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생각보다 주가가 최근에 다시 강한데, 아마 제 생각에는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더 많이 하고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감 때문에 그 주가가 지금 상당히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밀리지 않고 계속 그 주가가 강하고 싶은 그런 에너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밸류에이션을 점검해 보자, 그런 자리를 이제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빅테크 5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요 5개 종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를 이제 더한 게, 그 빅테크 7종목 톱7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다 Yarden이라고, Y-A-R-D-E-N-I. 제가 이제 90년대 활동할 때 월가의 거의 뭐 지존 같은 전략가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독립 리서치 회사를 꾸려가고 좋은 자료를 많이 발간하는데, 이분의 자료를 갖고 제가 많이 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메가캡 8이라고 여기다 넷플릭스를 더해서 분석을 하는데, 지금 이 7대 종목의 시가총액이 11조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1년 총생산의 국내 총생산의 한 6배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넷플릭스가 한 200조 원쯤 되니까 전체 한 2% 차지해서 넷플릭스를 빼고 제가 보는데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7개 종목들의 시가총액의 합계를 보면 2021년 우리가 작년에 주가가 대폭락을 하기 전에 고점을 찍을 그 당시의 시가총액하고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7종목이 미국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 7종목의 전체 미국 시장에서의 비중은 27%로 전 고점을 돌파했다. 그래서 2021년에 그런 얘기 많았어요. 이 7종목 아니면 5종목의 비중이 25% 육박하니까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네, 쏠림 현상은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근데 저는 이 7종목의 독주가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5가지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성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높게, 시장보다, 다른 기업들보다 더 높게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7개 종목이 전체 미국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인 반면, 기업의 성장을 놓고 보면 이 7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49%, 거의 7종목이 전체 시장 성장의 반을 설명한다. 뭐 대단합니다. 성장성이 더 높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것을 우리가 매출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그 다음에 장기 이익 증가율, 증가율은 이제
5년 동안 매년 얼만큼 성장할 건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매출 이익 증가율은 주가라는 게 이제 미래의 전망을 근거로 하고 주가라는 거 valuation, 주가 평가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2분기 실적까지 발표가 됐으니까 금년 3분기, 4분기, 내년 1, 2분기 향후 12개월 이익 전망을 기준으로 보는데 여기 빨간 선이 매출 증가율이 가속화되는, 그러니까 전망이 밝아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파란 선에 12개월 1년 이익 증가율도 밝아지는 상향 조정이 돼서 한 20% 넘는 증가율을 예상을 하고 요 7종목에 대해서 그 다음에 5년 이익 증가율을 보면 아마 AI의 그런 효과가 아마 많이 반영이 돼서인 것 같은데 급격하게 상향 조정이 되면서 향후 5년 동안 한 연 35%의 이익 증가율이 이 7개 종목에서 기대가 된다. 물론 이제 기업마다 종목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수익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성장을 많이 하고 높은 마진을 갖고 가야 되는데 높은 마진이라는 것은 압도적인 비교 우위,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경제적인 해자, 모트, 이코노믹 모트가 있다는 얘기인데 미국 시장 전체로는 뭐 마진이 수익성이 한 12% 정도 되죠. 뭐 이것도 지난 한 30년 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30년 전에는 한 6, 7%였는데 근데 7종목의 그 영업 수익률은 최근에 다시 회복이 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21%에 육박을 하고 아직 전재산 거래에서 돈을 못 버는 아마존을 제외하면 이 나머지 6종목의 수익률이 영업이익률이 28%다. 그러니까 시장보다 2배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유이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valuation,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valuation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PSR,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PER, 주가 수익 배수라고 향후 1년 동안 예상되는 이익에 내가 몇 배수로 이 주식을 사느냐. PSR은 이 회사의 1년 예상되는 매출액의 몇 배를 주고 사느냐. 그래서 이제 PSR이 2021년 전 고점,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고점에는 PSR이 7배가 넘었는데 지금은 5.7배여서 상당히 무난한 수준이다. 다섯 번째 마지막 이유는 좀 더 PSR보다 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21년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는 PER이 40배에 거의 육박을 했어요. 그때 좀 확실히 버블은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퍼가 지금은 한 28배. 그러니까 이제 1년 예상치, 수익 예상치를 기준으로 이 빅테크 7종목의 퍼가 28배로 미국 시장이 지금 퍼가 한 19배니까 한 45%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건데 저는 이 회사들의 압도적인 경쟁력, 마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질적인 요소를 감안하면 40, 50% 프리미엄은 당연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면에서도 이 5종목이 그런 면에서 우위가 보이고 저는 펀더멘털하게 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톱7 종목의 질주가 계속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이미 실리콘밸리 아니면 전 세계의 최고의 인력을 갖고 있고 더 그 최고의 인력을 높은 연봉, 좋은 근무 환경을 미끼로 좋은 인력들을 계속 뽑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회사가 적게는 1, 20조, 많게는 4, 50조 원을 R&D에 투자를 해서 진입장벽을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이 기업들이 그 미래로 꼽는 뭐 AI나 자율주행 이 분야에 참 파고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파워도 진짜 뛰어나요. 가장 브랜드 파워가 뛰어난 기업이 뭐 애플, 그 다음에 뭐 아마존, 뭐 메타, 뭐 알파벳, 구글 뭐 다 여기 포함이 되죠. 테슬라가 이제 브랜드 가치가 가장 많이 올라왔고 브랜드 파워도 막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작년에 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현금 흐름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 순현금 상태이고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작년 같을 때는 많은 남은 돈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주주한테 환원을 했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경영진이 그 노련한 맛이 떨어진다. 그래서 물론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노련하지만 메타나 알파벳 같은 데는 조금 경영진의 그 경험이 부족하다는데 작년에 많은 경험을 해서 구조조정하는 걸 보고 이제 경영의 노하우도 축적되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종목이 주도하는 시장의 쏠림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애플이 얼마 전에 주가가 190달러를 찍고 계속 이제 저항을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퍼 밴드라는 걸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그 각년도의 순이익을 그 퍼의 배수로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플은 가장 낮은 퍼가 10배,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30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10년 전만 해도 애플의 존재감이 떨어지고 주주친화적이지 않아서 퍼가 10배에서 15배 됐는데 워런 버핏이 사면서 레벨업, 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최근에도 보면 30배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퍼가 30배가 가면 주가가 다시 내려오는. 그래서 지금 한 175달러, 7달러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그 중국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30배 퍼에서 저항을 보일 텐데 뭔가 돌파구, 그러니까 내년 이익이 뭔가 좀 확연하게 그 가시성이 보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당분간은 저항을 보이겠다. 그렇다고 제가 뭐 애플을 안 좋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AI의 대표 주자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을 꼽는데 4월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AI의 그 시연이 있고 그럴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대가 열리고 구글은 이제 뭐 그 쇠퇴해 간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안 했던 게 구글이 얼마만큼 최고의 인력,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좋은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넌센스고 AI의 시대에서도 구글의 뭐 독점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강한 포지션은 유지가 될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알파벳은 퍼가 21배,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30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어요. 당연히 좀 밀려야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두 회사를 놓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알파벳이 좋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는 2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2분기, 그러니까 최근 분기 실적이 획기적으로 나오면서 이익 추정이 상향 조정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퍼가 5, 60배에서 30배 미만으로 떨어지는 아주 아이러니한 현상을 보였는데 실제 앞으로 당분간 이익이 워낙 좋을 테니까 퍼가 25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테슬라는 이제 뭐 퍼가 한 6, 70배 된다고 그래서 고평가의 논란에 시달리지만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분석했다시피 3년, 5년, 10년 후에 이 회사의 AI의 능력, 소프트웨어 능력, 도저 컴퓨터 이런 걸 활용해서 네트워크 서비스, 모빌리티 매출이 이루어지니까 뭐 1년치 순이익 전망을 갖고 평가하는 것은 좀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뭐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되게 매력적인 주식이죠. 그다음에 메타가 여기 퍼가 빅테크 중에 가장 낮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약간 기업 이익이 특히 작년에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회복을 좀 많이 보였는데 뭐 300달러를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퍼가 19배로서 높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구조조정의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이익이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퍼가 19배보다도 낮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 정도 거래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아마존이 뭐 최근에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AWS의 이익은 의존을 하고 전자상거래는 이익을 거의 못 내는 그런 구조인데 저는 돌파구는 AWS를 분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경영진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의 토론을 거쳐서 승인이 나야 되는 거고 주총도 아마 거쳐야 될 가능성이 높지만 뭔가 이 획기적인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러한 논의도 한번 있지 않을까.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빅테크 톱7 종목을 갖고 우리가 한번 밸류에이션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